30년 전 민주화 운동을 하다 참혹한 시신으로 발견된 이철규 씨의 30주기 추모제가 망월동 묘지에서 열렸습니다. 1980년 5.18 직후 전두환 신군부가 5.18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조작해 해외에 전파했던 영상물을 광주 MBC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오늘 새벽 진도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택시를 들이받아 어버이날을 맞아 어머니를 찾아온 50대 자매가 숨졌습니다. 중학생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의붓아버지가 보복살인 혐의로 내일 검찰에 송치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공안당국의 지명수배 중에 참혹한 시신으로 발견된 조선대학생 고 이철규 씨의 30주기 추모제가 오늘 광주 망월동에서 열렸습니다. 고문당해 죽었을 거란 추측뿐 의문사로 남아있는 그의 죽음 앞에 여전히 한을 풀지 못한 유가족과 친구들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보도에 박수인 기자입니다. 1989년 25 젊은 나이로 숨진 조선대생 이철규 열사의 30주기 추모제. 이젠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된 노모가 늙지 않는 아들 앞에서 눈물 짓습니다. 누가 어떤 놈이 독이다 까면 내 아들을 그렇게 찢고 밝히고 해서 죽였는가. 밝혀지지 않고 30년이란 긴 세월에 이거 제사라고 지내고 있어요. 조선대에서 학원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며 교지 민주조선 편집장으로 활동한 이 열사. 공안당국에 수배된 이 열사는 실종 일주일 만에 광주 사수원지에서 참혹한 시신으로 떠올랐고 실적 후 익사라는 경찰의 발표는 의문만 남겼습니다. 열사의 죽음을 은폐한 자, 열사의 죽음 뒤에서 미소 짓는 자, 그들이 누구인지 명명백백히 밝혀낼 때만이 열사가 꿈꾸었던 세상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친구들은 진상규명이라는 무거운 부채감을 떨치지 못한 채 중년이 됐습니다. 시신 발견됐을 때 그 처참한 모습들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또 우리가 철규 엄마가 저렇게 늙고 병들어서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있거든요. 저분 돌아가기 전에 철규 사인이 꼭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02년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 불능 결정을 내리며 풀리지 않은 의혹으로 남은 이 열사의 사인. 그를 기억하는 이들의 슬픔과 연대 속에서 죽음의 원인을 밝히자는 움직임이 다시금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고 이철규 열사 추모제에 참석한 민족민주열사 유가족들이 5.18 기록관을 찾아 전국의 5.18 전시를 관람했습니다. 이하늘 열사와 표정두 열사 유가족 등 유가족 30여 명은 이 자리에서 5월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목숨을 던진 열사들의 기록이 전국적으로 공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1980년) 당시 전두환 신군부는 5.18 민주화운동을 내란 음모 사건으로 조작해서 해외에 적극적으로 전파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증명해주는 미공개 영상을 광주 MBC가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광주 MBC는 이 영상을 중심으로 5.18의 진실을 감추기 위해서 더 씌웠던 베일들을 하나씩 벗겨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당시 신군부가 광주 학살을 어떻게 날조하고 정당화했는지 김인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광주 진압 갓 한 달 뒤인 1980년 7월, 당시 문화공보부 산하 국립영화제작소가 만든 영상입니다. 해외 공보관 등 국외 배포용으로 보이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관한 영어 영상입니다. 영상 제목은 광주 사태, 군에 저항한 시민들의 모습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조작합니다. Kim had further dispatched a band of 40 hoodlums chosen from among his followers to Gwangju, and they drove the whole city into utter confusion by breaking through police barricades with knives, pipes, and iron bars. 군의 잔악한 진압은 철저히 감추고 이른바 극렬분자들이 무기를 탈취해 시민들이 고통을 겪었다고 왜곡합니다. Martial law troops tried to restore order without using bullets to minimize human sacrifices.
당시 한국이 해외 공보관에 둔 영어권 국가는 미국이 유일했기 때문에 이 영상은 당시 정부가 광주 진압의 정당성을 조작하려고 미국에 보낸 영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이 영상은 10분 분량이지만 음성 위에 입혀진 영상은 3분가량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문제가 되거나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일종의 세니타이징 한다고 하는데요. 제거하는 작업을 거치고 넘겼을 가능성이 있다. 당시 문화공보부가 보유했던 5.18 사진에선 지금까지 공개된 사진들과 각도와 관점이 다른 사진들이 보입니다. 조준 사격 포즈를 취한 군인 등 군 홍보용이나 시민들을 몰래 찍은 장면, 계엄군의 뒤와 옆에서 군 협조하에 찍은 사진들이 주를 이룹니다. 일반인이 찍을 필요도 없는 사진이고, 그래서 뭔가 정부 쪽에 필요한 장면들을 얻어내기 위한 하나 장면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들을 폭도 불량 청년으로 왜곡하고 이들이 군에 무차별 총격을 가하고 시민 재산을 탈취했다는 거짓 사진 설명 역시 영문본이 함께 입수됐습니다. 다단계 쿠데타의 완성을 위해 포괄적인 광주 진압을 정당화해야 했던 신군부가 계획적으로 조작한 자료를 미국에 다급히 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만든 지 2달 뒤 전두환 씨는 제11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오늘 새벽 진도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어버이날을 앞두고 고향을 찾은 50대 자매 등 3명이 숨졌습니다. 보도에 신광하 기자입니다. 한밤중 달리던 차량이 비틀거리며 도로를 질주합니다. 갑자기 중앙선을 넘더니 맞은편에서 나타난 택시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오늘 오전 0시 40분쯤 전남 진도군 의신면의 왕복 2차선 도로에서 29살 박모 씨가 몰던 제네시스 차량이 마주오던 택시와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59살, 58살 박모 씨 자매와 택시 운전사 58살 조모 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또 누나들을 마중 나갔다가 같이 택시에 타고 있던 막내 남동생 등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서울에 살던 박 씨 자매 등 택시 승객 4명은 어버이날을 앞두고 고향의 어머니를 찾아뵈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현장 상황으로 미루어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달리다 택시와 충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운전자 박 씨는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81%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좌로 굽은 커브길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정면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 박 씨가 회복하는 대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신안의 천사대교가 개통된 이후 관광객이 크게 늘었는데요. 여수와 고흥을 잇는 다리 건설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1개 다리 가운데 올해까지 7개가 개통되고 나머지 4개 다리도 오는 2025년까지 완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에서 고흥을 잇는 11개의 연륙 연도교 사업. 지난 2000년 6월 처음 사업이 시작돼 현재 완공 개통된 교량은 모두 3개입니다. 여수 방면 시작 구간인 여수 돌산에서 화태를 잇는 화태대교와 여수 화양에서 화정 간 백야대교, 여수 적금에서 고흥 영남 간 파령대교입니다. 여수 화양에서 적금 간 18km 구간 내 4개 교량은 올 12월 동시 개통 계획으로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안에 11개의 교량 가운데 7개의 교량이 완공 개통됩니다. 나머지 4개 교량도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화태에서 개도 구간 교량 2개는 기본 설계까지 모두 마쳤고 개도에서 백야 구간 교량 2개도 사업 계획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수 하양에서 돌산을 잇는 4개 교량도 올해 정부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돼 내년도 초에 발주될 계획입니다. 계획대로면 빠르면 2025년 모든 구간의 개통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1조 1,6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전남 동부권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추상되고 있는 여수 공간 연륙 연도교 건설 사업. 바다 때문에 끊어진 국도 77호선이 11개의 다리로 모두 연결되면 전남 동부권은 물류 비용 절감과 함께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 보급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태양광 발전이 본물을 이루면서 생산한 전기를 보낼 선로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도에 고익수 기자입니다. 요즘 농어촌 어디를 가도 태양광 발전 시설이 쉽게 눈에 들어옵니다. 농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해서 얻은 수익이 농사로 얻은 수익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농사를 지으면서도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입니다. 2017년부터 실증을 거쳐서 본격적인 사업은 2018년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를 근거로 농민이 참여하는 영농형 태양광을 마을 단위로 보급하기로 하고 한국남동발전으로부터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지원받기로 협약까지 체결했습니다. 지원 규모는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25개 마을에 각각 2억 원씩 모두 50억 원.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이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지역마다 태양광 시설에 필요한 선로가 남아있지 않아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사실상 시행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7개 시군 20개소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다만 한전 측으로부터 전력 연계가 가능한 부분은 2개소에 불과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산업부와 한전을 대상으로 전력 연계망 확충을 지속적으로 권하고 있는 농사를 그대로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으로 얻어진 수익금을 마을 복지에 활용하기 위한 영농형 태양광 보급 사업. 뜻밖의 많은 암초를 피해갈 수 있는 한정화의 해법 찾기 여하에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고익수입니다. 의붓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이 보복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입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살인과 시신 유기 혐의로 구속된 31살 김모 씨에게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내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김 씨는 의붓딸이 자신을 성범죄자로 신고한 것에 보복하기 위해 여중생인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범 혐의로 입건됐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친어머니 유모 씨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통해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의 올해 1분기 생산량이 미국 수출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기아차 광주 공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생산량은 10만 8,750여 대로 지난해 1분기보다 1.9% 증가했습니다. 특히 올해 1월에 출시한 소울 부스터는 미국 수출량이 2달 연속 10,000대를 넘어서는 등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아차 광주 공장의 연간 생산량은 지난 2015년 53만 4,400대를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하락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기아자동차 노사 행사에 참석해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협조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 시장은 오늘 열린 기아차 노사 상생 행사에서 광주형 일자리는 현재의 일자리에 나쁜 영향을 절대 주지 않고 오히려 지금 일자리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라며 청년 세대를 위한 기성세대의 양보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무등산 철쭉이 장관을 이루는 오는 11일, 올해 처음으로 정상이 개방됩니다. 무등산 정상 개방 구간은 서석대 주상절리에서 군부대 후문을 통과해 지왕봉과 인왕봉을 관람하고 부대 정문으로 나오는 0.9km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개방됩니다. 무등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국립공원 통합 예약 시스템에서 인터넷 사전 예약을 시행하고 현장 접수도 추가로 진행합니다. 흑산공항 건설에 부정적인 국립공원위원회 민간위원 중 상당수가 유임됐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임기가 만료된 국립공원위원회 민간위원 8명 가운데 4명만 교체되고 4명은 유임되면서 기존 민관위원 15명 가운데 11명이 그대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흑산공항 건설 논란 당시 민간위원 대부분이 공항 건설에 반대 입장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사업 추진이 계속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영암 출신 골프 선수 김세영이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에서 연장 승부 끝에 우승했습니다.